교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지향하는 정치맛부쇼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이 헌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였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사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만 남아 있는데요. 오늘까지 어제까지 공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없지 않느냐. 일러야 다음 주 월요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요동치는 정치권 한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말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평론가님. 네. 어제 우리 그 정치권에서 좀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예. 저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저는 당선 무효형 벌금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벌금 한 120, 30만 원. 어쨌든 당선 무효형을 예상하셨던 거죠? 1심에서는 1년 징역이니까요.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그럼요. 그러니까 2심에서도 징역으로 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당선 무효형 120, 30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 날짜와 맞물려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좀 고민이 많겠구나 생각했는데 무죄예요. 전부 다 무죄. 예. 1심하고는 완전히 다른. 판사도 전혀 다른 눈이 있구나.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런 현실을 딱 꼬집은 한 분의 목소리를 제가 말로 정리해 왔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의 발언입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다.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 요 얘기가 딱 어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 얘기는 그렇게 들어보니까 검찰 문제 많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문제 많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려고 몇 년 동안이나 수사를 했습니까? 대부분 선거가 물론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항소심을 놓고 볼 때 이렇게 국력을 낭비하고 그 많은 인력을 지금 쓰고 기껏 해가지고 전부 무죄예요. 그랬죠.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검찰한테 수사를 받는 일반 국민들은 어떨까요? 앞으로 어떤 검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물론 판사도 예외도 아닙니다만은 일단 검찰부터가 몇 년 동안에 윤석열 정권 밑에서 야당 대표를 향한 이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무모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그런 판결이었기 때문에 검찰 이대로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의 목소리에 상당히 저는 가슴이 와닿습니다. 무리한 검찰권 행사였다라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법원의 판결도 사실 이랬다 이연령 비연령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얘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법원 판결도 전혀 반대로 나왔잖아요. 반대 나오잖아요. 1심 징역 1년, 선거법에서 징역 1년은 웬만하면 없어요. 선거법에서 웬만하면 징역 1년은 저는 지금 기억이 없어요. 징역 1년이에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징역 1년입니까? 그런데 또 2심에서는 전부 무죄야. 참 법원도 걱정이고요. 또 이렇게 하려고 몇 년 동안 수사한 검찰도 더 문제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문제긴 합니다만 정권 교체 시간은 얼마 남거나 그때는 제대로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정말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어제 하루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김은경 교수님은 어떤 말말말 뽑으셨을까요? 네. 24일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 기각돼서 돌아왔지만 그리고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고 이제 하나 남은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인데요. 한겨레가 이런 사설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한 총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헌재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지체 없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 이제 남은 한 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오늘 말말말은 첫 번째 한 총리 탄핵은 이미 기각됐고, 그죠? 이재명 당대표 무죄 나왔고 이제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그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과 일부 이제 보수 지지자들이 한 총리의 탄핵 기각이
이 희망 회로를 돌리게 예. 만든 그래서 지금 오히려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빨리 헌재의 판단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한덕수 총리 얘기를 했는데요. 좀 그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4일 한덕수 총리가 헌재 탄핵 심판 기각을 받았습니다. 헌재 결정 바로 이후에 한 총리 복귀를 했고요. 산불 현장에 직접 가서 상황을 둘러보긴 했는데요. 이 정도 뭐 결정 헌재 심판 결정에 대해서 예상은 뭐 평론가님 그렇게 하셨죠? 저는 기각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기각될 것인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이 탄핵안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최상목 지금 경제부총리도 좀 그만하세요. 이제 탄핵은 지금 벌써 9대 빵이에요.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쌍 탄핵한다는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9대 빵 이게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일당을 준 거는 이렇게 탄핵 남발해가지고 9대 빵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예. 하려면 제대로 하시든지 탄핵을 시키든가. 탄핵을 시키든가 그러면 9대 빵에서 9대 3만 넣어도 이해를 해요. 9대 빵이에요. 예. 근데 윤 대통령까지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되면은 10대 빵이에요. 이러면은 당 해산해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탄핵은 이건 너무한 거다. 예. 너무 남발한 것이고 또 예. 한덕수 대행이 그동안에 우리가 쭉 봤습니다만은 탄핵될 만큼의 중대한 범죄라고 보지는 않아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에요. 예. 사실입니다. 그거하고 탄핵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을 그 민주당의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몰랐어요. 그래 묻지 말고 덩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백타수 이 큰 거대 야당이니까 이제 밀어붙이자. 예. 그 국민한테 별로 좋지 않아요. 다행히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아서 대선 행보에 그냥 탄핵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예. 만약에 어제 유죄가 됐으면은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상목 등등해 가지고 조금 아끼시고 예. 이제 앞으로 하면은 확실하게 탄핵을 하면은 확실하게 원샷 원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니면은 남발하지 마시라. 남발하지 말라. 한덕수 총리로 끝내라 이제는. 사실 저는요 이게 다른 얘기인데 네. 이제 피레미로 밑밥을 깔아서 구대빵이라 하더라도요 네. 대열을 하나 잡으면 된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아 말로타 뭐 홈런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 중에 뭐 구회말 투아웃 나오시더라도 막판에 말로는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할 수도 있는데 있는데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저기 피라미드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한덕수 총리의 이번 기각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탄핵이 비록 기각이 됐지만 만약에 탄핵하지 않았으면 헌법재판관 3명 다 임명하지 않는 상태로 지금 대통령 탄핵을 심리해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3명 다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을 한 거거든요. 2명이라도 임명을 해서 지금 8명 체제로 대통령 탄핵을 지금 심리하고 있다는 건 그 탄핵이 기각됐지만 의미는 있었다. 예, 헌재의 심판을 그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을 만들어줬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예. 저도 기각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도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으로 치르는 것이 낫죠. 지금 최상목 대행 체제보다는. 그래서 예. 파면은 거의 확실시되고 예. 무죄까지 이재명 대표가 선거를 받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치를 그 준비할 사람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예. 대통령 대행이 예. 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저는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그런 것도 헌재 재판관들이 고려를 했을까요? 저는 고려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까지는 모르지만 무죄가 아니어도 예.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선에 지금 가장 대세 아닙니까? 뭐 그런 예. 점은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의 선거와 상관없이 윤석열 파면은 이미 내부적으로 인용 8대 0으로 결정이 돼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치를 준비. 너무 단정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아, 뭐 아니, 헌법재판관의 정부적 판단을- 속마음까지 어떻게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네. 김은경 교수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도하는- 드리니까 예.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앞서 김은경 교수님이 한덕수 총리가 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2명을 했으면 됐지. 한덕수 총리가 이제 막 권한대행을 맡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누가 안 한답니까? 예. 잘하면 3명 다 할 수도 있는 거죠. 뭔가 좀 생각할 겨를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임명하려고 그랬어요. 임명을. 그것도 내피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았다. 그래서 탄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립되지 않은 시간이 일주일만 있었어도 저는 이해를 해요. 불과 며칠 만이에요. 바로 그냥 날려버렸다고 민주당에서.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한 총리 복귀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것이 권한 대행인데 탄핵의 과반이냐 3분의 2냐 대통령의 기준에 맞춘 거냐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방송에서 다뤘습니다만 저희들 방송에서 맞잖아요. 그죠? 총리라고요. 그래서 151명 과반이면 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 줬어요. 그게 이제 다수 재판관의 의견이었었죠. 그렇죠. 두 명은 이제 각하 내는 재판관 그게 아니었었죠. 다수 의견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들 판단에 맞는 것이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거는 임명하지 않는 거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또 저희들도 그런 얘기 했어요. 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여당편 야당편 그런 편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저희들이 본 대로 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민주당은 그거 알라고 그러면은 총리까지 날렸느냐라고 하는 비판은 저는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만 더 있다가 압박을 하다가 했어도 괜찮을 텐데 불과 며칠 만에 바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결국은 탄핵 남발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소리는 좀 쓴소리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뭐 그러다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만 더 뒤로 늦춰진 거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땡길 수 있었던 거를 좀 늦춘 것도 아니냐. 어떻게 보면 더 순리로 갈 수 있던 건데요. 뭐 그런 친구도 있기 때문에 한두수 총리에 대한 것은 득보다도 실이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격동의 다이나믹한 한 주죠. 대한민국 이번 주 슈퍼위크라고 할 정도로 현안이 많았던 주인데요.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결정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 얘기 마저 사업에서 조금 나눠보고요. 또 이재명 당 대표의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내용 그리고 그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에서요. 헌재 결정이 좀 분분히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과 평론가님 의견 듣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